어머니,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봅니다. 그 어머니는 잘 깊은 미소 속에 아기를 꼭 껴안은 평범한 여인의 조상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소박한 부름을 온 나라 천만 식소를 품에 안아 보살피고 정을 다해 떠받드는 위대한 품의 삼가 지어 부른 한편의 서정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에 대한 노래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한 노래는 없습니다. 엄마 품을 찾는 아기 마냥 끝없이 찾고 부르며 자식을 둔 아버지도 어머니라 부르고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며 대를 두고 읊어오고 한생토록 외워온 서정시 어머니. 조선노동당이요, 잎새 많은 나무에 바람잘 새 없듯이 온 나라 천만 군민을 한 품에 안고 세월의 눈빛바람 다 막아주며 우리의 머리맡을 지켜온 그 이름 어머니라 불러 장장 75년. 이 역사의 언덕 위에서 우리 인민은 삼가 옷기령이고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먼저 찾는 조선노동당 어머니 당에 드리는 찬가를 뜨거운 목소리 합쳐 터칩니다.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민몰이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배까지 소원을 다하려고 잊을 뻔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대가를 모릅니다. 단 한치의 타산이나 조건이 없는 어머니의 이 숭고한 사랑 속에는 귀한 자식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과 살뜰한 정이 스며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 나라 민심이 일찍이 삼가 지어들인 어머니 당. 이 말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 노동계급의 수령이 정식화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당이라는 이 부름은 우리 인민들 모두가 실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저도 모르게 스스로 불러준 조선노동당 특유의 명예칭호이고 명함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의 눈에 비낀 우리 당의 모습, 어머니 당의 모습은 노동자에게는 공장을 주시고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는 땅을 주시고 지식인에게는 믿음을 안겨주시며 꿈같은 인민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품. 이리때같이 달려드는 원수들의 공세로부터 조국을 구원하시고 어려워도 인민, 힘들어도 인민, 괴로워도 인민을 찾아가시어 사랑과 정을 주시며 인민을 지켜주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민은 그처럼 자애 깊고 인자한 품을 어머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당이라고 그리도 스스럼 없이 그리도 소리 높이 외친 것입니다. 놓치면 잃을 듯 떨어지면 숨질 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 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 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무리를 쓰다듬어 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인가? 나이가 들면 추억 속에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60 고개를 넘기고 보니까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자라온 그 한 생이 너무나도 고마워. 때때로 울퍼보게 되는 제 한 생의 주제와도 같은 정말 좋은 시입니다. 1970년대 후반기에 반수의 수단 무용배우로 불러준 당의 운정 속에서 처음으로 주인공 역으로 수행하던 무용 저우의 진달래를 형상한 그때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동무들은 다 입당한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밤새껏 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누워서 남모르게 눈물만 흘리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뚱뚱 눈이 부어서 주눅이 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단 먼저 포착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오보이 장모님이시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를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보람있게 살자면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육체적 생명만 있고 정치적 생명이 없으면 사는 보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에 당원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경난 동무는 자신께서 보증한다고 하시면서 꼭 조선나동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당원이 되었을 때 가까이 불러주시며 가정에서 첫 당원이 나왔다고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금시계를 안겨주시면서 금과 같이 처친과 같이 변치 말고 당의 충성을 다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위대한 장모님께서 저를 또다시 협의하시고 고업당 학교에도 보내주시고 당 일꾼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저의 한 생은 당과 띄어놓고는 살 수 없는 정말 그러한 한 생이었습니다. 낮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책임져 줄 수 없었던 한 평범한 무용배우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애지중지 품위 하나 키워주시고 꽃 피워주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 인자하신 어머니. 우리 진정 이처럼 자애 깊고 위대한 그 품을 한 모금의 저조차 변변히 먹여줄 수 없었던 한 시골 한왕리의 이름과 나라하니 어이 부를 수 있으랴.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 위의 수천만 아들 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하나 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굽어보나니 그 시선 한 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 속의 천리마 내굽을 안고 나는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 있었던가. 그대는 진정 어머니였습니다. 둘도 없는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며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깡그리 헌신하는 어머니.
제국주의자들의 공세로부터 나라를 지키자고만 해도 분전을 쪼개서야 할 힘겨웠던 그 나날에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시책만은 주어도 양보하지 않고 어려워도 인민, 힘들어도 인민, 괴로워도 인민을 부르며 사랑에 웃고 정에 울며 우리를 지켜준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 당이에요. 이 열 손가락도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라의 한 자식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것을 더없이 괴로워하시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신 어버이 장군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 없던 지난날 홀로 9자식을 키우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생 손끝에 피가 마를 새 없이 일하던 어머니가 그만 몸져 눕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닭검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마지막 닭검마저도 몸이 제일 약한 막내에게 먹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홀로 9남매를 키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친 어머니의 그 헌신, 이런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이 어머니처럼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5만 자루가 아니라 100만 자루, 1000만 자루의 품을 들인다고 해도 그 고생을 달게 여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진정으로 각이한 인생길을 걸어온 이 나라의 수천만 인민을 한 품에 안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조국을 승리의 오늘에로 이끌어온 조선노동당. 아, 고마운 우리 어머니시여. 정녕 평범한 시여 속에 우리 당에 대한 천만 군민의 숭고한 경모의 정과 친근감, 어머니 당을 천만년 길이 받들어갈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이 시의 비상한 가마력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커만가고 있습니다. 성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 수 없었던 한 시골 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여, 조선노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실화의 아는 자식 천만이어도 태양같이 따사로운 빛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느라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생이란 고생을 남몰래 혼자 다 겪는 한없이 자유롭고 인자하신 어머니의 모습 같아 우리 삶과 이 시를 읊으며 뜨거운 눈물을 머금습니다. 수령님 한평생 키우신 인민, 장군님 한생 아끼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뜨거이 안아 보살피시고 사랑과 정을 다해 주시는 어머니. 하기에 누구나 그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면 가슴속 한 점 그늘도 말끔히 가시어지고 그 위대한 심장에 핏줄을 이은 사람은 설사 원수의 총구 앞에 선다 해도 이 세상 한 끝에 가 있다 해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르는 신념의 강자가 되어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의 절정에 오르게 되는 것이니, 문득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영웅의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쳐 옵니다. 얼마 전 평성 열사령에서는 한 영웅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름 박현준, 생년월일 1921년 4월 11일, 직업 순천시 편의재단사, 2005년 10월 23일 서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쩜
평범한 재단사가 그것도 사망 후 15년 만에 영생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영웅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당 부문 일꾼에게 조용히 전달한 한 편의 수기를 통하여 많은 의문을 풀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됐수다. 나라의 영웅이 그것도 공화국 용이라는 것을 알면 땅을 차고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형님이 지난 전쟁 시기에 적기간에 가담하였다가 우리 당의 자주 정책에 용서를 받은 역적 가문이라는 어명을 쓰고 우리 가문이 나라의 머리를 쳐들고 살지 못했수다. 평생 눈물을 모르고 꿋꿋이 살아온 형님이 막내 아들을 땅에 묻고 와서는 그때야 눈물을 흘립시다. 눈단둥이 뚱뚱 부어서 저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비날론 쪽을 향하여 묵묵히 바라보더니만 현삼아, 평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꼭 만나 뵙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겠소. 그래서 형님, 그게 자기 정신입니까? 반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나라의 죄를 지고 어떻게 수령님을 만나갔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역지를 하였는데 형님이 그때 내 말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 우린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두산 3대 장군의 안녕을 지켜 수령길 싸움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첫 보안소원이었고 공산당원이었으며 애국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님종의 시각 할아버지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장군님 따라 한길을 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자기의 투쟁자료는 끝내 묻어둔 채 운명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모르고 살아온 할아버지의 한생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이제는 기억에조차 심해진 할아버지의 투쟁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끝까지 해명하여 공화국 영웅으로 애국 열사로 내세워주신 품은 위대한 어머니 당의 품이었습니다. 당에서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끝내 할아버지 못한 공화국 영웅 메달을 저의 앞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 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 기에 휩싸아나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음석과 어리광만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 깊은 눈빛을 마주볼 수 있으랴.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노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의 숭엄하고 존엄 높은 모습에 한 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 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일황들을 더 푸르게 할 수만 있다면 내 한 줌 고름이 되어 어린 모 한 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이를 어찌 한 시인의 격정의 분출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 혁명을 배우고 신념을 배우고 의리를 배운 우리 천만 군민의 진심의 토로이고 양심이며 열정이거니 당을 어머니라고 긍지 높이 외치는 이런 인민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어머니라 부르며 운명을 맡기고 사는 품. 그 품은 바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저국 김정은 동지의 품입니다. 예로부터 불난 곳에는 건질 것이 있어도 큰 물 뒤에는 건질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북부 피해 지역이 큰 물 피해 상황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도 불행에 우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시련과 아픔을 느끼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당중앙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흙탕 바다 속에 맨손 참으로 찾아가시어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지어주실 터전을 잡아주시고 야전 열차 안에서 사랑의 친필 서한을 한자 한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수천만금이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가 진행하는 피해 복구는 단순히 무너진 집이나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복구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영상을 눈물 속에 우러르며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품속에 안겨 조선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어떤 사지판이라고 해도 인민이 있는 곳이면 사생결단하고 달려가는 당. 인민이 당한 아픈 상처라면 자기의 피와 살과 목숨까지도 다해 감싸주는 당. 인민의 피해를 가실 수만 있다면 기초가 되고 태들보가 되며 지붕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소원으로 불사신처럼 내달리는 고마운 어머니 당이요. 이 나날 수천만 우리 인민은 따사로운 어머니 당은 항상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나의 일도 행복한 우리 집에 뜨겁게 고동치는 내 심장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뼈에 새겼습니다.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노동당이요,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의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